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 중간 PPT를 작성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저희 기계학습에서 이제 쓰는 개념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기반 추천이 있고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내용 기반 추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 기반 추천은 우리가 추천할 아이템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거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용자가 선호했던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장르를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가 뭐 이제 뭐 락 음악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은 락의 음악을 추천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사용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용자는 교육에 관련된 앱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에 관련된 앱, Science, Arts and Healthcare 이렇게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추천을 받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독, 뭐 장르, 아니면 뭐 키워드, 뭐 그런 영화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뭐 요새 저희 SNS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많이 하는데 뭐 친구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지 확인을 해보겠죠. 나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이 본 영화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협업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용자가 성인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린이용 영화를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사용자 집단에 속하는지를 따라서 영화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업 필터링의 경우에는 일단 어떤가요? 친구들의 데이터를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기존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콜드 스타트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에 컴퓨테이션 타임이 아주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콘텐츠 자체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기계가 모든 콘텐츠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데이터도 다양하게 있다고 제가 보고서 언급했는데 그래서 신규 데이터는 내용 기반 필터링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걸 분석에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된 경우에 우리가 협업 필터링을 사용해서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이 둘을 합친 것을 저희가 하이브리드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 외에도 그럼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우리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이 지금 사진과 같으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제가 굳이 중간 보고서에 네, 딥러닝 시스템을 쓸 수도 있음에도 왜 쿠팡에다가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이 반영돼야 된다고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쿠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쿠팡이 좀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 아마존의 경우에는 AWS라는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WS는 뭐 아시겠지만 웹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뭐 GPU 같은 저희 딥러닝에 필요한 리소스도 함께 갖추고 있죠. 근데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쿠팡은 보유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빅테크 컴퍼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딥러닝 리소스 측면에서 즉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하는 데서는 큰 단점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쿠팡의 흑자로 전환되는데 좀 어려움을 주기는 하겠죠.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추천 시스템 중에서 하이브리드 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신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 기반 필터링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쿠팡이 사용하고 있는 즉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로켓 배송이라든가 로켓 와우라든가 쿠팡이츠, 쿠팡 플레이 뭐 이런 신사업들에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의 구분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에 데이터가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전부 하나의 모델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쿠팡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즉 클라이언트를 설득시킬 수 있는 UX, UI가 기본 전제가 됐을 때 저는 쿠팡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쿠팡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규제들도 많이 풀리고 있고 방역 규제들도 풀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방역에 관련된 비용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고정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 꼭 적자로만 남은 즉 쿠팡이 망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 금융업계에서는 2024년에 쿠팡이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쿠팡이 이러한 악재를 잘 극복을 한다면 2024년 이전에라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상 제가 중간 보고서에 썼던 내용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고마워요. 어, 여러분들 방금 그 강태원 학생 이야기한 거 잘 들었죠? 그래서 강태원 학생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쿠팡은 하이브리드 추천 알고리즘을 자사의 상품 판매에 활용해야 큰 수익 모델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1년 쿠팡의 거래액 34조 원 중 20조 원의 매입 매출액을 제외하면 14조 원이 오픈 마켓의 셀러들을 통해 발생시키는 거래액이다. 이 중 로켓 쿠팡 이츠의 매출액 그리고 로켓 와우 등으로 인한 수입을 제외했을 때 약 1.4조 원을 오픈 마켓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역산해서 계산하면 쿠팡 오픈 마켓의 셀러 거래액은 14조 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미 레드 오션이 된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아직 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 고객 약 900만 명 추정되는 이들을 분기에 한 번 이상 구매를 해준다면 쿠팡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영업 손실을 회복하고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 주었고요.